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정말 황당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네티즌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오히려 중국의 만행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중국의 사이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개인을 넘어서 국가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16년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요소인 사드 한국 배치를 두고 중국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에는 포워드 베이스드 엑스밴드 트랜스포테이블 레이더가 있습니다. 해당 레이더는 약 2000km 떨어진 비행물체까지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 시 중국 내부까지 감시를 당할 것이고 중국 내 주요 정보가 결국 미국에 넘어가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습니다. 중국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서두르자 중국 정부는 이때부터 한국 때리기에 돌입했습니다. K-팝 공연의 연이은 취소와 한국 방송 프로그램 방영 중단, 한국으로의 여행을 제재하는 등 이러한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 인해 국내 유통, 문화, 여행 등 주요 산업군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보이콧하고 시위까지 벌이는 등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이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불매하자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현재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태도였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그 보복의 일환으로 중국 당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해커 조직이 한국 주요 정부기관과 롯데 홈페이지 등을 해킹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홈페이지 해킹 피해를 입은 롯데 면세점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여 동안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수석을 지낸 전직 고위 외교 관료 출신의 A씨는 외국 정부기관에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구글의 경고문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에 바로 비밀번호를 바꿨으나 해커는 A씨가 받는 모든 이메일을 자신도 동시에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기관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중국의 해킹 공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3.1절 당일 중국의 해커들은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메인 화면을 해킹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당시 웹페이지 메인 화면만 해킹당한 상황이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분리 운영에 개인정보 쪽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해킹 피해 사실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해킹 조직이 한국 정부의 사드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정부기관과 주요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해킹 조직 두 곳이 악성 코드와 디도스를 동원해 한국을 사이버 공격하고 있으며 두 곳 모두 중국 정부 또는 인민해방군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히며 중국 정부를 지목했습니다. 현재 중국 해커 집단의 해킹 실력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에서 열린 해킹 대회에서 한 해커팀이 애플의 iOS 14를 해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애플의 운영체제는 그 어떤 OS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운영체제까지 뚫어버린 중국인들로 인해 그 어떤 시스템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의 타겟이 한국 기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한국의 한 기업에 문의가 빗발치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이 들어간 계정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무단 팔로우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 사칭 계정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기업의 이름을 듣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기업은 중국의 억지 동북 공정에 맞서기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 광고를 하고 중국이 김치, 삼계탕이 자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해 만우절 농담을 이용해 한국 풍속하에 중국의 마라탕, 허거, 딤섬 등을 넣은 풍자를 보이며 중국에 맞선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최근 사칭 계정 주의 부탁드립니다 라며 공식 SNS에 자신의 브랜드를 사칭하는 가짜 계정 캡처와 함께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공식 계정과 비슷한 사칭 계정을 만들어 라카이 코리아 공식 계정의 팔로워들에게 무단으로 팔로우 신청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팔로우를 수락하면 수상한 내용의 DM을 발송했던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우승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상품을 받고 싶다면 아래 지침을 따르십시오. 라고 써있는 내용은 얼핏 봐도 수상해 보이는 링크를 포함하고 있고, 완료라고 말하고 등록을 완료했다는 명확한 증거로 등록 증명서를 보내주십시오. 등록 테스트 추천 코드를 보낸 후 35분 이내에 추가 소식을 기다리십시오. 라며 누가 봐도 어설픈 번역체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첨되었습니다 하며 함께 게시한 이 상품은 라카이 코리아가 지지해준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로 출시한 상품권 랜덤 박스였습니다. 이 상품은 중국과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현재 일본과 중국의 네티즌들을 국제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가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을 광고한 시점부터 중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은 도를 넘는 조롱과 역사 왜곡 등을 하고 있어서 이에 맞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은 중국의 네티즌들을 국제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일부 수익금이 소송 비용으로 쓰이는 제품으로 많은 국내 네티즌들의 요청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가짜 계정은 이 제품을 미끼로 어설픈 낚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네티즌들이 속을 리가 없습니다. 당일 라카이 코리아 본 계정으로 사칭 계정을 신고하는 문의가 빗발쳤고, 이런 질 낮은 일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다. 딱 봐도 번역기 돌린 어투네. 짜장들 짓인 듯 별짓을 다 하네. 이미 마팔로우 했는데 차단해야겠다. 배우가 누군지 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칭 계정들은 기존 라카이 코리아의 공식 계정 라카이 KR 오피셜에서 스펠링 하나를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점을 찍거나 하는 식으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공식 계정으로 착각할 수 있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카이 코리아를 향한 이러한 공격은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라카이 코리아는 일제 악행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찢어진 태극기와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훼손된 디자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DM, 메일, 댓글을 통해 역시 속국놈들, 중국인이 한풀을 입었을 때 한반도는 김치 원숭이였다.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역사는 모두 중국의 것이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영향력이 높아지는 라카이 코리아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인들이 라카이 코리아를 사칭해 라카이 코리아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이고 라카이 코리아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라카이 코리아 계정에 좋아요를 누른 수많은 국내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칭 계정을 만들어 라카이 코리아를 공격하는 이유는 중국인 자신들의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칭 계정은 만들어지고 있고 수많은 한국의 소비자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중국과 일본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 힘쓴 라카이 코리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중국과 일본의 공격뿐이었습니다. 이번 라카이 코리아 계정 사칭 문제는 현명한 국내 소비자들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공격이 또 발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라카이 코리아의 새로운 역사, 문화 알리기 프로젝트를 기대합니다.